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동짓날을 맞이하여 동짓날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어져 온 동지 문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지는 글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 겨울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 부르는데요. 먼저 동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팥죽입니다. 이 팥의 붉은색은 부정한 기운을 몰아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밤이 긴,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양기의 색깔인 붉은색 곡식으로 악귀를 멀리하는 것이죠. 또 팥을 집에 뿌리기도 합니다. 또 지프로 복조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동지를 맞이하는 여러 풍습들에는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음력 11월 초수는 애기동지, 중수는 중동지, 하수는 노동지, 어른동지로 구분하는데 이 애동지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피부병이 생긴다고 하여 팥죽이 아닌 팥 시루떡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올해는 중동지인데요. 민간에서는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처럼 동짓날 팥죽 속에 새알심을 만들어 나이만큼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지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날을 기점으로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빛이 샘솟는 날이 되는 것이죠. 고대에는 동지를 가장 뜻깊은 겨울 명절로 꼽고 동짓날을 원단, 즉 설날로 삼아 천제를 올렸습니다. 태모님께서도 동짓날이 되면 항상 성도들에게 설을 잘 쇠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의 운행 질서와 연관되는 동지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근본 뜻을 실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는 동지는 일양이 시생이라, 동지치성을 지성으로 잘 모셔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양시생이란 동지의 한 해의 양기운, 생명의 기운이 싹 튼다는 뜻입니다. 동지를 시작으로 봄 기운이 열리면서 뿌리에서 줄기를 향해 수기가 올라오고 싹이 나와 여름에는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마침내 맺게 되죠. 한 해의 천지대운이 열리는 날, 삿된 기운을 쫓아내고 상서로운 천지의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동지절을 지극한 정성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한민족의 참된 문화와 역사를 지켜나가는 증산도에서는 이날 동지 대치성을 모십니다. 한 해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날인 만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스레 치성을 올립니다. 등을 달아 가족과 지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앞 아름다운 등불에 많은 분들이 SNS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동지 문화는 비단 우리나라나 동북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도 빛의 축제가 열리며 동지를 기념하는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는 본래 동지 무렵 태양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축하하는 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동지 직후 태양의 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고 이것이 지금의 크리스마스 문화로 발전한 것입니다. 또 고대 유적 스톤헨지는 동지 때 돌과 해가 일직선이 되는 장관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흥미로운 것은 동지와 관련된 자연 현상입니다. 북극권, 즉 북위 66도 지역에서는 동지 무렵이 되면 태양이 뜨지 않는 흑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 사흘간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는데 이 현상은 고대인들에게 큰 두려움과 동시에 태양이 다시 부활함을,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임을 절감케 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동지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다가올 한 해를 맞이하는 첫날이었던 것입니다. 동지를 맞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2025년을 준비하며 2024년 한 해의 다양한 사건과 변화 중 10가지를 선정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김병훈, 이영미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부터 기록적인 기후변화, 전례 없는 속도의 AI 진화,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과 정치적 격변은 세계의 질서를 흔들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았던 10대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의 삶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돌아보며 다가올 2025년의 변화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주요 10대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16시 10분경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시카와현에서 최초로 관측된 진도 7입니다. 이후 2024년 8월 8일 일본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7.1, 최대 진도 6약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9시 15분경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거대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지진 임시정보와 거대 지진 주의 경보가 발표된 것은 2019년 임시정보 운용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지진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는 일본에서 태어나 살면서 처음 봤다는 일본인들의 반응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방제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지진 정보 관련 앱 다운로드 횟수도 급증했습니다. 2024년은 AI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해였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며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였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윤리적 문제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2024년 3월 13일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법안 AI 액트를 통과시키는 등 각국 정부와 기업은 AI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과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AI 기반 무기와 정찰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AI 기술이 노벨상 수상 연구에도 기여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거나 질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과학계에서 큰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7월 21일이 역대 지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 이는 유럽연합의 기후 관측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940년 관측 이래 2024년 7월 21일이 역대 지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는 것인데 이날 전 세계 일일 평균 지표 기온은 17.09도였습니다. 이는 2023년 7월에 기록된 종전 최고 온도 17.08도보다 0.01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관측 전문가는 기록 경신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최고 온도를 경신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면 이번에는 불과 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것입니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이사는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미지의 영역에 있습니다. 기후가 계속 따뜻해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새로운 기록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4년 8월 14일 엠폭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재선포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엠폭스가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번 유행은 사망률이 3에서 4% 되며 국내 유입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유행은 아프리카에서 치명률이 10%에 달하고 문헌상 최고 20% 이상인 변이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엠폭스를 천연두, 두창의 동물 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2024년 10월 29일 2024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10개 정보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생물 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국내 최초의 훈련으로 테러 위기경보 심각 상황을 가정해 두창, 즉 천연두 발생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최소 1,300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236명 이상의 인질이 가자 지구로 납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적으로 하마스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레바논에 기반을 둔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여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강대국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양측의 휴전은 위태위태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1년 이상 지속되며 가자 지구의 70에서 80%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최소 4만 3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1만 6천 명 이상이 어린이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자국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월 12일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 쿠르스크주로 파견되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직접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모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이 국제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남북 한간 긴장이 유럽 전선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 러시아의 지원, 실전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남한을 향한 중대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휘몰아친 K컬처 열풍,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선진국 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흔한 냉동김밥이 해외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며 K-에브리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문화적 매력으로 가득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가 한국의 술게임을 소재로 아파트라는 반복되는 소절과 경쾌한 밴드 사운드를 앞세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K-팝 시상식 최초로 미국에서 개최되며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한 2024 마마 어워즈는 시공간, 진짜와 가짜,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전무후무한 시상식으로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이제 K컬처는 음악과 라이프 스타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소설가 한강이 한국 문학사에서 전례 없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수상 소식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문학계가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수상 이유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그의 작품이 가진 깊이와 울림, 그리고 독창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무대에서 큰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장 몇몇 작가들의 작품들이 해외 유수 출판사로부터 고액의 선입세를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분야도 힐링 소설뿐 아니라 장르 소설, 순문학,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한국 문학의 세계적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은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치러져 슈퍼 선거의 해로 불렸습니다. 그중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미국 대선이었는데요. 지난 11월 5일 열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며 당선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국가 전략과 대외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계 경제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어서인데요.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에 대한 대응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10%를 더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온 트럼프의 당선에 따라 트럼프 2.0으로 불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립주의와 보호 무역주의의 강도가 훨씬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은 일순간 공황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비상계엄이 사실상 2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2024년 한국 정치권은 지속적인 논란과 갈등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해외의 주요 경제 매체들은 한밤중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전하며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적 위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을 되돌아보며 주요 10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도 기회와 희망을 찾아 나가는 인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해에는 더 밝은 소식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스튜디오에 권유미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동지의 의미와 함께 2024년의 주요 10대 뉴스를 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인 변화, 또 AI 혁명, 전쟁, 기후 위기의 심화와 자연재해, 감염병 대유행까지 전 세계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우주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의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시천주주, 태울주 주문을 읽어야 하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성과 결의로 내 몸에 빛의 태양을 밝혀 다가오는 위험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2025년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우주는 어떤 법칙으로 둥글어가고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재관 교육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와 인간의 깨달음에 대한 최종본, 이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사계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우주 제1의 법칙인 우주는 이 생장염장의 이치로 순환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루도 지구 1년도 인간의 일생도 생장염장으로 순환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생장염장의 주기는 없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는 천지의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이 사계절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1년 사계절이 있듯이 이 대우주에도 1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우주 1년도인데요.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1946년에 동방 1만 년 우주관 이 공부의 최종 결론으로 처음 그려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대우주 천체권이 둥글어가는 우주 변화 법칙을 하도, 낙서, 정역을 다 담아서 작은 종이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손금 보듯 환하게 밝혀놓았다. 우주 1년은 이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주기로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문명의 시간대인 선천 시간대인 우주의 봄, 여름 5만 년과 후천 시간대인 우주의 가을 5만 년, 그리고 인간이 살기 어려운 빙하기인 우주의 겨울이
약 3만 년이 있습니다. 우주의 봄은 생애 시간대에 인류가 지상에 화생하면서 이 태고의 문명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여름은 장애 시간대로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 종교, 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세분화, 다양화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 인류 문명의 진액을 수렴 통일해서 인류의 이상향을 지구상에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겨울, 장애 시간대는 빙하기로서 새로운 우주 봄철의 탄생을 위한 하늘과 땅의 대유식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은 우주 1년 중 어느 때에 살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80여 년, 길어야 이 100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주 이 12만 9,600년의 주기로 순환하는 이 우주 1년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상제님께서 이 우주 1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때가 우주 1년에서 어느 때인지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천지의 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지금은 우주의 이 봄, 여름 5만 년을 끝내고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교역기, 우주의 가을 개벽기입니다. 먼저 지금 이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우주 1년의 핵심 가르침인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이 봄, 여름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간이 살아야 하는 두 하늘,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선천, 상극의 세상과 전혀 다른 후천의 상생의 세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이 세상은 선천, 상극의 이치로 돌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선천은 이 상극의 운이라. 따라서 우주의 이 봄, 여름철 선천에는 사람도 만물도 이 상극의 운수에 갇혀서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극이란 무엇인가? 상극이란 서로 상자 이길 극자입니다. 모든 이 천지 만물의 관계가 서로 이 상극 관계로서 균형, 이 조화가 깨져서 이 부조화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천에는 왜 이 상극의 운수가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상극이 인간과 만물을 나아서 기르는 창조의 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 시련을 겪어야 성숙을 하듯이 이 상극이 주는 이 긴장과 갈등은 변화와 이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난 인류 역사 또한 이 상극이 주는 긴장과 이 갈등 속에서 현대 문명의 발달과 같은 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빛과 어둠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삶과 문명에 수많은 부작용, 어둠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피해 목욕탕이란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선천은 상극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패배한 자는 깊은 원한을 맺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총성이 울리고 무너진 이 건물 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죽어가며 이 철류하는 그들의 이 신음소리가 있는 한 결단코 좋은 세상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이 상제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어둠의 이 선천 상극의 세상을 문 닫고 선으로 사는 후천 이 성인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온 인류가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깨져가지고 또 조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새 우주의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 새하늘이 바로 후천이다. 또 레이터 헤븐.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선천은 위험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이 우주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우주 일련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지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둥글어가는 것이다. 이 지구년은 초목 농사를 짓는 것이고 똑같은 이치로 우주년은 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소우주이며 우주의 열매입니다. 천지를 형성하여 생겨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 지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이 천지가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낸 이유는 가을에 성숙한 인간, 열매의 인간들을 많이 추수하고 인류의 이상향인 이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생명의 성숙을 위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태어난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주 가을에 열매 인간이 되느냐, 낙엽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고 동시에 천상에 있는 수십, 수백 대 이 선영신들의 생사 판가름의 문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마크 트웨인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운 우주 일련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이 태어난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내 영혼의 성숙과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우주의 열매가 되기에 힘쓰는 소중한 시간 되셨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담긴 겨울의 정취와 건강을 기원하는 날 동지. 예부터 팥죽은 악귀를 쫓고 한 해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의미가 있었죠. 이 동지에 나르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조화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